4.4절 가설 검증의 오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가설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대안 가설을 주장하려고 하죠. 예를 들면 이제 모집단에서 뭐 비율이 뭐 예를 들어서 뭐 0.5보다 크다. 또 이거를 검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연가설을 만들죠. 연가설은 뭡니까? P는 0.5이다. 그러면 이 가설 검증의 오류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냐면 이 모집단이 있는데 이 모집단에서 실제 모집단의 비율, 오비율 P는 0.5가 이게 사실에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증거가 나왔냐면 이 피엣, 여기서 표본을 뽑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피엣이 좀 크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0.7이 나왔고, 그래서 이 P값이 작아가지고 이 P값을 계산했더니 이 P값이 작게 나왔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런 게 연가설을 기각하죠. 그렇죠? 연가설을 기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가설 검증의 오류죠. 또 때로는 어떤 경우 있냐면, P가 0.5가 아니에요. P가 어떻게 해요? P가 이제 0.5보다 사실 커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데이터가 나왔냐면, 이번에는 이 피엣이 예를 들어서 이거 0.7이라고 나오고 피엣이 0.5가 나왔어요. 이때 P값을 계산했더니 P값이 예를 들어서 0.13이 나왔어요. 이래서 어떻게 연가설을 기각하지 못한 거예요. 이때는 연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기각하지 이제 못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우연히 그럴 수도 있고 표본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연가설이 맞는데 잘못 기각하는 경우, 또 대안가설이 맞는데 기각을 못하는 경우, 이렇게 두 종류의 오류가 존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가설 검증으로 관측 효과가 우리가 이 pH라고 하는 것이 클 수가 작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존재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우리는 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아주 유용한 기법이죠.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연가설이 맞아요. 근데 잘못 기각했어. 또는 연가설이 맞지 않아 틀려. 그래서 기각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런 그 위험을 여기서 다룰 겁니다. 여기서 이 오류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연가설이 참이에요.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 결정이 나왔냐면 연가설 기각한다는 거 나왔어요. 참인데 기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 일종 오류는 뭐냐면 H0를 잘못 기각한 거죠. 잘못 기각. 그 다음에 연가설이 참인데 그 다음에 기각을 했어요. 연가설 참인데 기각을 못했어요. 이건 잘한 거죠. 그죠?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연가설이 거짓일 수 있어요. 그런데 기각을 못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H0를 기각해야 되는데 H0를 기각해야 되는데 못했어. H를 이 기각을 이제 못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도 오류가 발생하죠. 연가설이 거짓인데 기각했어요. 이건 잘한 거라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연가설이 참인데 기각하는 거. 이거 제1종 오류. 또 거짓인데 기각하지 못한 거. 제2종 오류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 정리한 건데 어떻게 해요? 이 가설 검증의 결과는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기각한다 못한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연가설을 채택한다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연가설을 채택한다 이런 표현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연가설에 대해서 채택하는 관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이 대안가설을 지지하는 증거가 충분한 거 아닌가, 그것만 우리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가설이 기술하는 모집단에 관한 주장은 참 또는 거짓 중 하나만 가능해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이 밤에 전기불 켜놓는 실험했었죠. 그런데 몸무게가 이제 증가하는 이 표본의 결과가 나왔어요. 이 X바가 좀 크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진짜 이 전기불의 그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대안가설. 대안가설에 맞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전기불 효과가 없어. 지금 뭐라고요? 연가설이 맞아요. 효과가 없는데 우연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 H0 우리가 이제 뭐 뮤L 전기불 켜놨을 때 뮤D 같다. 대안가설은 뭡니까? 뮤L은 뮤D보다 크다. 그러면 우리가 연가설을 기각한다고 결정을 했을 때 우리가 사실상 이게 맞는데 그러니까 뭐 그 전기불 키나 안 키나 별 차이가 없는데 잘못 기각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런 것이 이 1000번의 이제 이 표본을 뽑아가지고 경과서 기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상황이 맞는 이런 이제 그 모집단에서 한 번 더 해보고 또 해보고 이런 걸 어떻게 해요? 하다 보면 뮤엘이 뮤디가 맞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한 번, 두 번 계속 하다 보면 1000번쯤 하다 보면 이제 뭐가 잘못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잘못 기각하는 거죠. H0를 기각을 했는데 이게 좀 잘못된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이것이 이 잘한 것 중에서 그런 것인지 뭔지 우리가 이걸 모르는 상황에서는 어떨지 참 모르잖아요. 그죠? 참인 상황에서 이게 1000번 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하나 잘못된 거지 아니면 잘한 것인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쁘게 지금 연가설 잘못 기각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연가설이 참일 때 잘못 기각하는 실수를 제1종으로라고 부르자 이거야. 여기 말하면. 그 다음에 반대로 연가설이 거짓이야. 근데 기각을 해야 되는데 못했어. 그런 것은 제2종 오류라고 부르자 이거죠. 의학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제1종 오류를 거짓 양성이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질병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검사를 했더니 양성으로 나온 거죠. 있음으로. 이거 상당히 좀 심각하죠. 그렇죠? 뭐 암 검사를 했는데 암이 없는데 뭐 암이 있는 것처럼 나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2종 오류는 거짓 음성이라는데 음성으로 나온 거는 질병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없음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체적인 예로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알아봅시다. 자, 전기불을 켜놓는 실험에서 이런 경우에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보라. 자, 여기서 1종 오류는 뭐겠어요? 이거 잘못 기각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3인 연가서 기각하는 거죠. 그럼 3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밤에 켜놓은 전기불은 어떤 효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1종 오류니까 뭐예요? 이거를 기각해서 몸무게가 증가시킨다 결론 내릴 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종 오류는 여기서 뭐냐? 2종 오류는 뭐예요? 연가설이 잘못된 거야. 즉 뭐라고요? 이 대안가에서 사실 맞는 거죠. 근데 연가설 기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 전기불 켜놓으면 몸무게가 증가되는 결론을 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2종 오류는 밤에 켜놓은 전기불 실제로 몸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표본에서는 그런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연가설 기각하지 못했어요. 2종 오류입니다. 자, 신비의 동물이 있을 때 이 동물 X 코끼리다, 코끼리가 아니다. 이때 1종 오류는 뭐예요? 이때 이제 이 X 실제 코끼리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석가 훈련한 코끼리처럼 그런데 드문 증거가 나와서 두 자리 걷는다고 그래가지고 코끼리가 아니라 결론 내린 거예요. 근데 사실 코끼리인 거죠. 그래서 잘못 기각한 거 아닙니까? 제 1종 오류. 그 다음에 2종 오류는 뭔가요? 2종 오류는 코끼리가 흔한 증거. 그러니까 이제 뭐죠? 코끼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뭐 다리 4개라는 증거를 가지고서 연가설을 기각하지 않았는데 X는 어떻게? 코끼리가 아닌 기린이었다. 그래서 뭐 잘못 제2종 오류 발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계적 유의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연가설 기각한 거죠. 그런데 이게 올바른 결정인지 아니면 제1종 오류를 범한 것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만 보고 하니까. 또 마찬가지로 유의하지 않아서 연가설 기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올바른 결정일 수도 있지만 2종 오류일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설 검증을 하면 이런 실수를 전혀 배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실수를 범할 가능성을 우리는
우리가 제어할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서.